비교의 시스템의 실성 체크부터 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마포를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걸 배웠는데 아직도 크리티컬 섹션이 뭔지, 레이스 컨디션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간단한 예제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왼편에 있는 코드랑 오른편에 있는 코드랑 두 개의 코드가 있는데 거의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을 오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 파일에는 정수가 5개 쓰여져 있습니다. 5번 반복해서 정수를 하나 읽고 왼편에 있는 코드는 정수에다가 더하기 100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한 값을 쓸 거예요. 맨 마지막에 printf로 내가 어떤 값을 썼는지 화면에 출력을 할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똑같이 데이터 파일을 오픈을 하는데 정수를 읽은 다음에 200을 더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한 값을 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두 프로그램을 하나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실행을 시킨다 라고 한다면 100을 더한 다음에 200을 더했으니까 또는 200을 더한 다음에 100을 더할 거니까 전부 합쳐서 300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데이터 파일에는 100, 200, 300, 400, 50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400, 500, 600, 700, 80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코드를, 이 두 프로그램을 또 동시에 실행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실행시킨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간발의 차이로 오른편에 있는 코드를 먼저, 왼편에 있는 코드를 조금 늦게 실행을 시켰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보니까 원래는 한 사람이 100을 더하고 다른 사람이 200을 더하면 합쳐서 300이 더해져야 되는데 오른편에 있는 코드는 100만 더했어요. 100, 200, 300, 400, 500인데 200, 300, 400, 500, 600이 됐죠. 오른편은 똑같이 100, 200, 300, 400, 500인데 200을 더해서 300, 400, 500, 600, 7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켰더니 동시에 같은 데이터 값을 읽어서 한 사람은 100, 한 사람은 200 이렇게 더하게 된 거죠. 더구나 제일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그래서 파일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봤더니 아까 간발의 차로 내가 오른쪽 코드를 먼저 실행을 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행이 된 200, 300, 400, 500, 600이 마지막으로 파일에 데이터를 덮어 쓰게 돼서 오른편에 200씩 더한 거는 흔적도 안 남게 됐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히 100, 200, 300, 400, 500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은행 잔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씩 이체를 했고 그 다음에 200만 원씩 이체를 했는데 최종 결과값은 100만 원 이체한 것만 흔적이 남아있고 200만 원 이체한 거는 사라져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시켰을 때 실행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있는 코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코드는 당연히 이렇게 동시에 실행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명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된 다음에 1번 프로그램이 실행된 다음에 실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를 이용을 해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가 동시에 실행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코드는 저 위쪽에 사실은 다른 함수들이 있어요. 여기 메인 함수에 보이는 initsem이라든지 세마포 weight라든지 세마포 시그널이라든지 지금 전부 함수 호출만 남아있고 위쪽에 함수 구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세마포 사용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우리의 코드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먼저 initsem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는 세마포를 만들었어요. 세마포 만들고 세마포 초기 값을 1로 뒀어요. 한 번에 한 사람만
세마포 웨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표기값을 1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읽어서 업데이트하는 이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되는 코드니까 크리티컬 섹션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는 한 번에 하나씩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 전에 세마포 웨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다 진행하고 나서 세마포 시그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번에도 간발의 차이로 오른편에 있는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오른편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왼편에 있는 코드는 실행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3, 4, 5, 6, 7까지 다 업데이트 된 다음에 왼편에 있는 코드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프로그램을 내가 동시에 실행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있는 코드가 작업하는 동안 왼편에 있는 코드는 사실상 멈춰 있었죠. 블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이 다 더해지고 그 다음에 100이 더해져서 최종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 300이 더해진 결과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을 하는데 세마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세마포 웨이트랑 세마포 시그널이라고 하는 문장은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거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동기와 툴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크리티컬 섹션 다음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을 이 세마포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세마포 웨이트랑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마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동기화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문제를 내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세마포 웨이트랑 세마포 시그널이랑.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딱 세마포 시그널과 세마포 웨이트 두 가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마포 웨이트를 써야 되는 위치,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을 써야 되는 위치, 어느 위치에 세마포 웨이트를 써야 되고 어느 위치에 세마포 시그널을 써야 되는지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두 문장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세마포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하나 뺍니다, 값을. 근데 값을 하나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빼고 난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블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마포 웨이트를 한 줄 딱 적어 놓으면 세마포 값에 따라서 세마포 웨이트 값을 하나 빼고 그냥 세마포 웨이트라고 하는 문장을 통과할 수도 있고 세마포 웨이트 값을 하나 빼고 값이 0보다 작으면 블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에다가 세마포 웨이트라고 한 줄 적어 놓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값에 따라서 이 문장을 통과할 수도 있고 블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블락을 시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통과하고 어떤 때는 블락이 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A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B라는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작업은 A보다 먼저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A가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A가 작업을 했으면 통과하고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블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통과할 수도 있고 블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세마포 웨이트를 씁니다. 반면에 세마포 시그널은 내가 아니라 내 코드에 세마포 시그널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큐에 있는 프로세스를 하나 꺼내서 레디 큐에 넣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봤던 크리티컬 섹션 문장처럼 나는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다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세마포 시그널 문장은 내가 세마포 코드 안에 세마포 시그널이 있으면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고 그러니까 다음에 일할 사람을 큐에서
블락 큐에서 빼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큐에 들어있던 사람은 세마포 웨이트 하다가 큐로 들어갔겠죠. 그냥 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마포 웨이트 하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세마포 시그널과 그 다음에 상대편의 세마포 웨이트가 이어지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마포 웨이트랑 시그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세마포 웨이트 시그널을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 문제는 이렇게 구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세마포 값이에요. 세마포 값이 지금 1로 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세마포 값을 10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마포 값을 10으로 하면 한 명이 세마포 웨이트 그냥 통과할 수 있고, 또 한 명이 세마포 웨이트 그냥 통과할 수 있고, 19, 87, 65, 43, 2 빵이 될 때까지 10명이 크리티컬 섹션을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값을 정확히 적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한 코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세마포 웨이트, 세마포 시그널만 써서는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한 코드라고 볼 수가 없고, 한 번에 한 명만 통과해야 되는 코드인 경우 S가 1 이것까지 적어야만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얘네들이 정말 한 번에 한 명씩 통과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죠. 먼저 제일 처음에 세마포 S의 값은 1이었습니다. A, B, C 3명 중에 A가 제일 먼저 세마포 웨이트를 호출하면 A는 세마포 값을 1에서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게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A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B가 자기도 이제 세마포 웨이트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마포 웨이트를 B가 실행을 하면 지금 세마포 값이 0이기 때문에 0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고 B는 블락드 큐로 들어가는 거죠. 저 점점점이라고 표시된 게 대기, 블락드 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C가 자기도 이제 크리티컬 섹션 실행을 하고 싶어서 세마포 웨이트를 하면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고 C도 블락드 Q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하고 C는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지 못하고 지금 Q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A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다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마포 시그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시그널을 할 때 플러스 1 먼저 하죠. 세마포 값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B를 크리티컬 섹션, B를 Q에서 블락드 Q에서 꺼내주는 거죠. 그러면 B는 레디 Q로 갔다가 그 다음에 CPU를 잡게 되고 CPU를 잡으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B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다 실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하게 되면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바뀌죠. 0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세스가 하나 대기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프로세스 C를 꺼내서 역시 레디 큐로 보내면 얘가 CPU를 차지하면 크리티컬 섹션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C가 마지막에 세마포 시그널을 할 때는 값이 0에서 1로 바뀌고 이때는 Q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값을 0에서 1로 바뀌고 끝나는 겁니다. 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처럼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이게 방이에요. 방.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명의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크리티컬 섹션 코드는 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앞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한 번에 한 명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래서 S값이 1이라고 하는 거는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고 S값이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값인 경우에는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만 크리티컬 섹션에 딱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문이 닫혀지고 다른 사람은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상황에서 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값이 점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지면서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Q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P2가 크리티컬 섹션을 나올 때 문을 열어놓고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는 애들보다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을 살짝 열어서 대기하고 있던 프로세스 하나를 얼른 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문을 닫는다. 이게 시그널, 세마포 시그널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한 명씩 다 실행을 하고 Q가 비게 되면 마지막으로 문을 열어놓고 나오면 되죠. 그래서 보면 세마포 시그널 마지막에는 값이 1이 되면 문이 열려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마포를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는 방 안에서 실행하지만 나머지 코드는 크리티컬 섹션 코드가 아닌 코드는 방 밖에서 그냥 막 실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나는 방 밖에서 다른 코드를 막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티컬 섹션을 세마포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뭘 살펴봐야 돼요?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는지, 데드락은 없는지, 라이브락은 없는지, 스타베이션은 없는지, 비지 웨이팅은 안 하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베커랑 피터슨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베커 알고리즘 만들기 전 단계의 4개의 미완성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이용한 2가지 솔루션, 그 다음에 세마포를 이용한 솔루션까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봤는데 이 솔루션들을 항상 비교할 때 지금 여기 얘기한 이 5가지를 다 비교를 해야 돼요.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지켜지는지, 데드락은 없는지, 라이브락은 없는지, 비지 웨이팅 안 하는지, 스타베이션 없는지.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지켜지죠. 왜냐면 지금 초기값이 1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면 값이 0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만약에 초기값이 1보다 큰 수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데드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통과해요. 한 사람은 통과하니까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크리티컬 섹션 안에 넣어주죠. 라이브락도 없죠. 일단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블락이 됩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브락은 있을 수가 없고요. 비지 웨이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사실은 소프트웨어 어프로치나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모든 어프로치들이 공통적으로 비지 웨이팅을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CPU를 줬는데 계속 while문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 시간 동안 계속 while문만 돌다가 끝이 나니까 실제로 CPU를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지 웨이팅 안 하죠. 왜냐하면 일단 세마포 웨이트를 통과 못하면 다 블락이 돼버려요. CPU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스타베이션도 없어요. 왜냐하면 Q에 가서 기다릴 거고 우리가 스트롱 세마포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Q에 먼저 들어간 사람을 먼저 꺼내서 크리티컬 섹션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Q에 도착한 순서대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스타베이션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세마포를 이용해서 구현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세마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세마포를 카운팅 세마포라고 불러요. 카운팅 세마포. 1, 2, 3, 4, 5, 6, 7, 8, 9, 1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정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카운팅 세마포라고 부르는데, 여기와 반대로 바이너리 세마포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너리 세마포는 굉장히 간단해요. 0 아니면 1, 두 가지 숫자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이너리 세마포를 이용해서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10명이 실행하도록 만든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한 번에 하나씩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는 최대 10명까지 실행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S값을 10으로 초기화시키면 돼요. 그럼 10명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1번째부터는 실행을 같이 못하죠. 그러나 지금 이 코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0 또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가 크리티컬 섹션 진입하는 코드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운팅 세마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훨씬 작은 그룹의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마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마포 웨이트는 세마포 값이 1이면 값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통과. 1일 때는 원래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세마포 값이 0이면 불락이 됩니다. 0이면 무조건 불락이고 0에서 값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몇 명이나 불락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마포 시그널을 보면 원래는 우리가 세마포 시그널 할 때는 값을 플러스 해준 다음에 그 값을 보면서 Q에서 꺼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나 없나 판단을 했지만 지금 바이너리 세마포에서는 꺼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나 없나를 세마포 값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Q를 볼 거예요. 그래서 Q가 empty인지를 확인해봐요. 만약 Q가 empty란 얘기는 더 이상 꺼낼 프로세스가 없다는 뜻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나와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마포 값이 1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명을 꺼내주고 당연히 문은 계속 닫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마포 값은 0을 유지합니다. 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동하는 게 이제 바이너리 세마포고요. 만약에 누가 바이너리 세마포를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해라,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초기값 1로 두고 세마포 웨이트 바이너리 S, 세마포 시그널 바이너리 S 하면 됩니다. 작동 방식은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이너리 세마포를 이용해서도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크리티컬 섹션 문제였죠. 그래서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어떤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버퍼가 있어요. 버퍼가 있는데 이 버퍼를 이용하는 프로세스들은 두 가지 종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듀서라고 불리우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들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버퍼에 쓸 거예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버퍼에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세스는 컨슈머라고 하는 프로세스인데 이 컨슈머들은 데이터를 읽어가서
뭔가를 할 겁니다. 데이터를 읽어가서 뭔가를 할 거예요. 프로듀서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컨슈머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을 해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프로듀서나 컨슈머 중에 딱 한 번에 한 사람만 버퍼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프로듀서가 두 명이 버퍼에 접근해서 얘도 여기다 써야지 하는데 또 다른 프로듀서도 나도 여기다 써야지 라고 하면 얘는 원래 30이라고 쓰려고 했고 얘는 50이라고 쓰려고 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두 개의 값 중에 어느 하나 값 위에 다른 값이 덮어 씌워지게 될 거예요. 그럼 30, 50 둘 중에 뭔가 한 가지 값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두 개 썼는데 이게 남아있는 값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로듀서라고 하는 상황을 컨슈머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듀서인가 보다 컨슈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IO 버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장에서 내가 뭔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출력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렇죠? IO 버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IO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IO 디바이스가 가져가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 프로듀서의 일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IO 버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30을 화면에 출력하려고 했고 얘는 50을 화면에 출력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IO 버퍼의 두 사람이 서로 겹쳐 쓰게 되면 실제로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50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 2, 3, 4, 5를 출력하려고 했는데 1, 3, 5, 7, 9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 2, 4, 6, 8, 10은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를 가져다가 뭔가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둘 이상의 컨슈머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C1도 50을 가져가서 뭔가를 했고 C2도 50을 가져가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1, 1, 2, 2 같은 숫자가 두 번씩 화면에 출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개씩 데이터 하나인데 두 개씩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버퍼에는 한 번에 한 프로듀서, 한 번에 한 컨슈머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크리티컬 섹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의 데이터를 쓰거나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가는 거는 크리티컬 섹션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은 그거 말고 중요한 동기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버퍼가 비어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없죠. 그럼 컨슈머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컨슈머는 버퍼가 비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데 버퍼가 비어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프로듀서는 버퍼의 데이터를 쓰는데 버퍼가 무한대 버퍼가 아닙니다. 버퍼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버퍼가 꽉 찰 거예요. 버퍼가 꽉 차면 더 이상 데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는 버퍼가 비어 있으면 빈자리가 한 칸이라도 있으면 데이터를 쓰는데 버퍼가 가득 차면 데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동시에 버퍼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부분만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일단 코드를 잘 짜보기로 했습니다.
코드를 잘 짜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버퍼가 있는데 바운디드 버퍼예요. 위쪽과 아래쪽 두 가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사실은 굉장히 쉬운 상황인데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죠. 자, 이게 바운디드 버퍼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엔 어떻게 돼요? 처음엔 당연히 버퍼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in이라고 하는 화살표랑 out이라고 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in이라고 하는 화살표는 다음에 데이터를 쓸 위치예요. 다음번에 데이터를 쓸 위치. out이라고 하는 화살표는 다음번에 데이터를 읽어갈 위치입니다. 읽어갈 위치.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있는 그림은 원래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데이터를 썼겠죠. 그러니까 in이 5번째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슈머가 데이터 하나를 읽어간 거예요. 그래서 out은 2번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1, 2, 3, 4 써서 in이 5번 위치에 가 있고 컨슈머는 데이터 1을 읽어서 out이 2번 위치에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3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얘가 아래쪽처럼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래쪽처럼 변해요? 데이터를 계속 쓰는 거죠. 5, 6, 7, 8, 9, 10 해서 n까지 다 씁니다. 데이터를. 그 다음에 다 쓰면 끝까지 n까지 다 갔으니까 더 이상 데이터를 쓸 수가 없다가 아니라 컨슈머가 2, 3, 4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거예요. 계속. 그렇죠? 2, 3, 4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읽으면 1, 2, 3, 4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끝까지 다 쓰고 앞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시 제일 앞으로 가서 데이터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in은 여기에 out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A번의 경우에는 in 값이 out 값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거고 아래쪽 케이스는 in 값이 out 값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둘 다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빈칸도 몇 개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위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위에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데이터를 읽어요. 그러면 out이 한 칸 움직이고 데이터를 또 읽으면 out이 한 칸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in과 out이 같아지면 다시 또 빈칸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비어있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막 들어있다가 데이터를 막 써다가 막 읽다가 어느 순간 데이터를 다 읽으면 다시 in하고 out이 같은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버퍼가 비어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포인터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어떻게 버퍼가 비어있는지 알아내냐면 in과 out이 같으면 버퍼가 비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가득 찬 건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B번 상황에서 데이터를 하나 또 썼어요. 현재 이 상황인데 데이터를 하나 더 써요. 데이터가 하나 더 쓰여집니다. in이 어디로 갔죠? 데이터를 하나 더 씁니다. 가득 찼죠. in하고 out이 또 같아져요. 자, 이렇게 되면 비어있는 상황과 가득 찬 상황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인하고 아웃이 같은 게 가득 차 있을 때도 같아지고 비어 있을 때도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세마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코드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버퍼를 다 쓰면 안 돼요. 버퍼를 다 쓰면 안 되고 저렇게 한 칸을 비워놔야 됩니다. 한 칸을. 그래서 in이 out 바로 앞에까지 온 상황, 저 상황이 버퍼가 가득 찬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드로 세마포를 사용하지 않고 코드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리티컬 섹션 문제는 안 한 겁니다. 크리티컬 섹션 문제 해결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코드에서 해결한 거는 버퍼가 가득 찼을 때 프로듀서가 대기, 그 다음에 버퍼가 비었을 때 컨슈머가 대기, 이 두 가지 대기 상황만 해결을 한 거예요. 프로듀서를 보면 일단 프로듀서는 아이템 V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죠. 버퍼가 가득 찬 상황은 in이 out 바로 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n 플러스 1이 out 값이 되면 이게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근데 끝까지 간 상황이 있으니까 모듈로 n 해야 되겠죠. 그래서 in 플러스 in 플러스 1 모듈로 n이 out이 되면 while문을 돕니다. 가득 찼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빈자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in이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데이터 v를 집어넣고 in 값은 더하기 1 모듈로 n 해줘야 되겠죠. in 값은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제일 위치로 돌아가야 되니까. 반면에 컨슈머는 in과 out이 같으면 비어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in하고 out이 같으면 while문은 돕니다.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out 위치의 데이터를 w에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out 값은 하나 더해서 모듈로 n 해주고요.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데이터, 가져간 데이터를 consume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듀서의 경우 버퍼가 꽉 찬 상태, 컨슈머의 경우 버퍼가 비어있는 상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는 너무나 당연하게 뭘 하죠? 비즈웨이팅을 합니다. 그렇죠? while 모논을 도니까 비즈웨이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퍼를 꽉 채워서 쓸 수가 없어요. 버퍼가 한 칸 빈 것까지. 그러니까 n인 버퍼다라고 하면 n-1개의 데이터까지 최대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이 코드를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코드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마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세마포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몇 개예요? 우리가 세마포 웨이트랑 세마포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세마포 웨이트는 상황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세마포 시그널은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일단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게다가 버퍼가 꽉 차면 기다려야 돼요. 프로듀서는. 컨슈머는 버퍼가 비어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버퍼가 가득 차서 기다려야 되고요. 컨슈머는
버퍼가 비어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 컨슈머 모두 다 한 번에 하나씩만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 가지 상황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다리는 프로세스들을 같은 큐에 넣어두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어떤 프로세스는 버퍼가 가득 차서 빈자리가 나는 걸 기다리고 어떤 프로세스는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프로세스는 데이터도 빈자리도 충분한데 크리티컬 섹션에 누가 들어가 있어서 기다리고 이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하나의 큐로 해결을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큐가 몇 개가 필요해요? 큐가 3개가 필요해요. 큐가 3개가 필요하면 세마포도 3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개의 세마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세마포를 사용한 어떤 동기와 문제를 해결을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기다리는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저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저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n가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같은 큐에서 기다리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큐에서 기다리게 해도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큐에서 기다려도 되는 건 같은 큐에 넣으면 되고 다른 큐에서 기다려야 되는 건 다른 큐에 넣어야 되니까 큐의 개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n가지인데 큐는 3개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세마포도 3개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때 어떤 세마포를 쓸지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림을 이제 굉장히 길게 그릴 겁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뭘 봐야 되냐면 상황이 계속 바뀔 때 지금 얘네가 n과 e와 s라고 하는 세 가지 기다리는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개의 세마포를 사용합니다. n과 e와 s라고 하는 세 개의 세마포를 사용하는데 이 세마포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 코드를 열심히 외우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드 쓰라고는 안 됩니다. 코드 쓰라고는. 그러니까 코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지금 버퍼의 데이터가 몇 개고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 할 때 세마포 값이 얼마인지 물어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는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세마포 값이 어떻고 저떻고 할 때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버퍼가 제일 처음에 비어있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아무도 접근을 안 했다 생각을 하고 버퍼는 비어있고요. S라고 하는 세마포는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한 세마포입니다. S는 초기값이 1이에요. 크리티컬 섹션 구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N과 E라고 하는 두 개의 세마포를 더 쓸 건데 N은 초기값이 0입니다. E는 초기값이 버퍼의 크기예요.
지금 버퍼가 3칸짜리 버퍼이기 때문에 버퍼 크기 3 이렇게 적어 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프로듀서가 하나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딱 하나 도착을 했어요. 프로듀서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먼저 세마포 웨이트 2를 할 겁니다. 세마포 웨이트 2를 해서 세마포 값을 하나 빼줘. 이 값을. 그리고 나서 세마포 웨이트 S 할 거예요. 그래서 S 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펜드를 하죠.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퍼에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마포 시그널 S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N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세마포 프로듀서가 하나 더 왔어요. 두 번째 프로듀서도 똑같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프로듀서가 도착을 해서 세마포 웨이트 2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 웨이트 S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펜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S를 할 거고요. 세마포 시그널 N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상황이에요. 프로듀서가 하나 또 도착했어요. 세마포 웨이트 2 할 거고요. 세마포 웨이트 S 할 거고요. 밴드 할 겁니다. 세마포 시그널 S 할 거고요. 세마포 시그널 N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또 하나 도착을 합니다. 세마포 웨이트 S를 하는, 세마포 웨이트 2를 하는데 2를 하나 더 빼면 값이 마이너스가 되죠. 더 이상 진입을 못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2Q에서 기다려야 돼요. 블락이 됐습니다. 더 이상 실행을 못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퍼의 크기가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 3명까지는 버퍼의 데이터를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속해서 3명까지는 데이터를 쓰는데 연속해서 4명이 데이터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프로세스가 세마포 웨이트 2 하는 순간 얘는 블락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컨슈머가 오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컨슈머가 왔어요. 컨슈머는 세마포 웨이트 n을 합니다. 세마포 웨이트 n을. 자, 그래서 세마포 웨이트 n 값을 하나 빼줄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웨이트 s 하고요. 데이터를 하나 읽어갑니다. 데이터, 0번에 있던 데이터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세마포 시그널 S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E를 합니다. 세마포 시그널 E를 할 때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죠. 그러니까 세마가 끝나는 게 아니라 Q에 있는 프로세스를 꺼내줄 거예요. 그러면 이때 P4가 Q에 들어있다가 ready to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CPU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1이 작업을 하고 났을 때 상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얘가 P4를 꺼내주면 다른 어떤 프로세스보다 P4가 먼저 CPU를 잡았다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작업을 계속 하는데 어서부터예요? P4는 아까 코드에서 세마포 웨이트 2를 했어요. 그러다가 값을 하나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Q에 들어갔어요. 블락드 Q에. 그러면 얘가 블락드 Q에서 나와서 레디 Q로 갔다가 CPU를 잡으면 세마포 웨이트 2를 다시 하진 않습니다. 저 세마포 웨이트 2는 이미 했어요. 저거 하다가 블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자 세마포 웨이트 S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값을 빼주고 어펜드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가 다 차겠죠. 그리고 나서 세마포 시그널 S 하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N을 할 겁니다. P4가 작업을 하고 난 후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컨슈머가 계속해서 설명이 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컨슈머가. 그래서 이제 C2 3명이 연달아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N을 하나 빼고 시작하죠. 세마포 웨이트 N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그 다음에 하나 빼고 시작할 거고 얘도 그 다음에 하나 빼고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세마포 웨이트 S 하면 줄어들었다가 뒤에 세마포 시그널 S 하죠. 다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S 값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는 하나씩 읽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읽어가면 이렇게 남고요. 얘가 데이터를 읽어가면 이렇게 남고요. 마지막 얘가 데이터를 읽어가면 다음도 더 이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마지막에 세마포 시그널 2를 할 겁니다. 세마포 시그널 2를 하면 이렇게 값이 하나씩 한 번 세마포 시그널 2 할 때마다 늘어나겠죠. 이 상황에서 컨슈머가 한 명 더 도착합니다. 컨슈머가 하나 더 도착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버퍼가 비어있는 상황이죠. 세마포 웨이트 N을 할 거예요. 세마포 웨이트 N을 하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세마포 웨이트 N 한 순간 얘는 세마포 N의 Q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막 섞여서 도착을 했을 때 버퍼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세마포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걸 봤습니다. 규칙이 하나 있죠. n값과 e값. S는 크리티컬 섹션을 나타내는 세마포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들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01, 01, 01 계속 바뀔 거예요. S는 01, 01, 01 계속 바뀝니다. 누군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에 여러 명이 몰려가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n값과 e값은 뭐랑 똑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다 비어있어요. 3, 0. 그렇죠? 그 다음 데이터가 하나입니다. 2, 1. 데이터가 두 개예요. 1, 2. 데이터가 세 개입니다. 0, 3. 여기는 일시적으로 좀 규칙이 안 맞아요. 왜냐면 P4를 꺼내줬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여기 하나, 둘, 둘, 하나, 3, 0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버퍼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n값은 0, e값은 3입니다. 버퍼에 데이터가 가득 찼어요. n값은 3, e값은 0입니다. 데이터가 두 개고 빈칸이 하나예요. n값은 2, e값은 1입니다. n은 버퍼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죠. n값은 버퍼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기 프로듀서 입장에서 보면 어펜드가 버퍼의 데이터를 쓰는 거죠. 어펜드를 한 번 할 때마다 n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 쓰면 n값이 1이 되고 데이터 두 개 쓰면 n값이 2가 되고 데이터 또 쓰면 n값이 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하나 쓸 때마다 n값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가는 걸 프로듀서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컨슈머의 경우는 데이터를 읽으러 가기 전에 n값을 하나 뺍니다. 그러니까 컨슈머가 데이터 하나 읽어가면 n값이 하나 줄어들고, 컨슈머가 또 데이터 하나 읽어가면 n값이 하나 줄고, 컨슈머가 데이터를 또 읽어가면 n값이 하나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쓰면 늘어나고 컨슈머가 데이터를 읽어가면 줄어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n의 초기값은 0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처음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n값은 0에서부터 시작할 거고, 프로듀서가 데이터 하나 쓸 때마다 플러스 1을 해줄 거고, 컨슈머가 데이터 하나 읽을 때마다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그러니까 n은 어느 순간 버퍼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는 버퍼에 있는 빈칸의 개수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기값으로 2를 버퍼의 크기로 두는 겁니다. 처음에 크기가 3인 버퍼다. 그럼 빈칸이 3개죠. 빈칸이 3개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하나 쓸 때마다 이 값을 하나 빼줍니다. 데이터를 하나 쓰면 빈칸이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하나 쓰면 빈칸이 하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쓸 때마다 빈칸을 하나씩 빼주는 거죠. 이 값을. 반면에 컨슈머는 데이터를 하나 읽을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세마포 시그널 2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하나 읽으면 빈칸이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데이터를 하나 읽으면 빈칸이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이 값을 하나씩 더하는 거죠. 이 값이 하나씩 더해지게 됩니다. 빈칸이 늘어나서. 자, 그래서 이제 n은 어느 순간 데이터의 개수, 2는 어느 순간 빈칸의 개수가 됩니다. 당연히 n값과 이 값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n값과 이 값을 더하면 그러면 버퍼의 크기가 되겠죠. 단 여기 중간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얘가 나와서 얘를 꺼내고 나면 얘가 나와서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컨슈머를 꺼내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와서 데이터를 읽어갈 거예요. 그래서 쓸 거, 읽어갈 것들이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값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 그렇지만 블락드 큐에 아무도 없다인 경우에는 항상 n은 데이터의 개수, 그 다음에 e는 버퍼에 남아있는 칸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버퍼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거는 n 값이 어떤 의미고 e 값이 어떤 의미고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작업을 하는 거에 따라서 n 값과 e 값이 어떻게 변한다 하는 걸 알아두는 게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듀서가 막 작업을 하다가 블락이 됐어요. P4처럼. 쟤는 누가 깨울 수 있어요? 프로듀서가 블락이 됐다는 얘기는 버퍼가 꽉 차서 블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쟤를 깨울 수 있는 건 컨슈머죠. 프로듀서가 블락이 됐을 때 다른 프로듀서가 얘를 깨워줄 수는 없어요. 컨슈머가 데이터를 읽어가고 자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깨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슈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마포 시그널 E는 빈칸이 하나 늘어났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이면서 동시에 깨워주는 거죠.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깨워주는 블락된 프로세스가 있으면 블락된 프로세스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컨슈머가 지금 큐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케이스처럼. 이건 누가 깨워줘요? 컨슈머가 대기를 하는 거는 데이터가 없어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컨슈머는 얘를 절대 깨워줄 수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얘를 깨워줄 수 있는 건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쓴 다음에 깨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듀서의 가장 마지막 코드인 세마포 시그널 E는 컨슈머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 N은 세마포 시그널 N은 컨슈머를 깨우기 위한 겁니다. 데이터가 하나 늘어났다라는 표시를 하면서 동시에 컨슈머를 깨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듀서하고 컨슈머는 서로 상대편을 깨워줍니다. 상대편을 깨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버퍼에 접근할 때 데이터 개수 또는 버퍼의 개수를 이 세마포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세 개의 세마포를 이용을 해서 버퍼에 접근을 해가면서 작업을 한다. 이게 바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을 세마포를 이용해서 해결한 솔루션이에요. 당연히 여기서는 in하고 out은 똑같이 사용합니다. in은 다음번에 데이터 쓸 위치, out은 데이터 읽어갈 위치 똑같고요. 포인터는 당연히 이동할 때마다 더하기 1 모듈로 n 해줘야 되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는 버퍼를 한 칸 남겨둘 필요가 없죠. 버퍼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마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까는 우리가 in 값과 out 값을 이용해서 버퍼가 비었나 가득 찼나를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는 뭘 이용해서 해요? 세마포 값을 이용해서 버퍼가 비었나 가득 찼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n 값이 0이면 버퍼가 빈 거,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고 e 값이 0이면 버퍼가 가득 찬 거죠. 빈자리가 없으니까. n 값이 0이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빈 거고 e 값이 0이면 빈자리가 없어요.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n 값과 e 값을 이용해서 버퍼가 가득 찼나 비었나를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드처럼 in과 out이 같다 안 같다 뭐 이런 걸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버퍼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빈자리 없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을 해결을 했는데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자, 그런데
누가 잘못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라고 했더니 실수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세마포 웨이트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서의 경우 세마포 웨이트 S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웨이트 E를 한 거죠. 반대로 컨슈머의 경우 세마포 웨이트 S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웨이트 N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여기 이렇게 쭉 적혀 있었던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느냐부터 시작해서 5가지를 따져보려고 했는데 일단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웨이트 S랑 E랑 그다음에 세마포 웨이트 N이랑 S랑 바꿨다고 해서 여기 이 숫자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위치만 바꾼 거지 숫자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경우 지켜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전에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멀티플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할 때 데드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처럼 세마포 웨이트를 하나를 해서 통과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마포 웨이트를 2개를 통과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우리가 이 순서를 잘못 작성을 하게 되면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두 세마포 웨이트 순서가 바뀌면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볼 때까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 어떤 상황에서 데드락이 어떤 순서대로 프로듀서랑 컨슈머들이 도착을 했을 때 발생하는지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는 버퍼의 상황이겠죠. 버퍼의 데이터가 몇 개고 빈칸이 몇 개고 뭐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컨슈머하고 프로듀서가 어떤 순서대로 도착을 했을 때 데드락이 발생하는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A 상황에서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이런 순서로 오면 데드락. B 상황에서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이런 순서로 오면 데드락.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코드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프로듀서랑 컨슈머 하나씩 실행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듀서랑 여러 개의 컨슈머가 작업을 같이 하는 코드입니다.